안녕하세요. 다산에드 원장 이재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기설비 기술 기준의 6장 분산형 전원 설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분산형 전원 설비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이 전기를 사용하는 장소 근처에 분산 배치되어 있는 소규모 발전 설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태양광이라든가 풍력이라든가 또는 수소 연료 전지 또는 파력, 소수력 이러한 소규모 발전 설비들을 모두 분산형 전원 설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분산형 전원 설비에서는 총 5가지의 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 사항, 그 다음에 전원, 전기 저장 장치, 태양광, 풍력, 연료 전지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럼 먼저 1절의 일반 사항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분산형 전원의 용어의 정의다라고 나와 있네요. 풍력 터빈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람의 운동 에너지를 기계 에너지로 바꿔주는 것을 풍력 터빈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풍력 터빈 지지 구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타워를 뜻하겠죠. 타워와 기초로 구성된 터빈의 일부분이다라고 되어 있고, 풍력 발전소는 풍력기가 1개 또는 2 이상의 설비들이 있는 장소를 전기를 발생하는 장소를 풍력발전소라고 하겠네요. 자동 정지다라고 하는 것은 자동적으로 풍력 터빈을 정지시키는 것을 자동 정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MPPT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최대 전력 생산을 할 수 있도록 인버터 제어를 통해 해당 발전원의 전압이나 회전 속도를 조정하는 최대 출력 추종 기능을 뜻합니다. 출력이 최대로 발생되기 위해서 하는 최대 출력 추종 기능을 우리가 MPPT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분산형 전원 계통의 연계 설비의 시설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통 연계의 범위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럼 이것을 그림으로 그려보게 되면 여기에 기관 발전소인 화력이 있다라고 볼까요? 화력 또는 원자력 또는 수력이 있겠죠. 이러한 발전 설비가 큰 이것을 우리는 계통이다라고 해요. 계통, 전력 계통 이렇게 얘기하겠죠. 꼭 이 전력이 큰 부분만 전력 계통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력 판매 사업자 또는 군의 계통, 독립전원 계통, 즉 다른 계통은 그냥 다 전력 계통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한국전력에서 수력, 화력, 원자력에서 발전한 전력에 대한 계통을 그냥 전력 계통 이렇게 얘기하자 이거예요. 그럼 여기에는 분산형 전원이 태양광도 있을 거고요. 여기에는 풍력도 있을 거고, 여기에는 연료전지 이런 것들이 있겠다 이거예요. 그럼 얘네 둘을 연결하는 것을 우리는 계통연계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계통연계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거예요. 그랬을 때 그 범위, 분산형 전원 설비 등을 전력 계통에 연계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여기서 전력 계통이라고 하는 것은 전력 판매 사업자의 계통이라든가 또는 군의 독립전원의 계통 모두를 얘기한다. 이것은 계통 연계 범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른 계통과 연결하는 것을 다 계통 연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때 전기 공급 방식, 여기서 말하는 전기 공급 방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 전력에서 배웠겠지만 단상 2선식, 단상 3선식, 삼상 3선식, 삼상 4선식 이런 것들을 전기 공급 방식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때 분산형 전원 설비의 전기 공급 방식은 전력 계통과 연계되는 전기 공급 방식과 동일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 여기가 삼상 4선식이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공급할 때도 삼상 4선식으로 해야 된다. 교류, 교류 이렇게 연결을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계통 연계 시 서로 전기 공급 방식이 같아야 된다 이런 얘기죠. 다음에 분산형 전원 설비 사용 사업자의 한 사업장의 설비 용량의 합계가 250 이상인 경우에 연계점의 연결 상태를 감시, 유유전력, 무유전력 및 전압을 측정할 수 있는 장치를 시설해야 된다. 이 얘기는 여기에서 얘네들을 분산형 전원이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250kV 이상이다 라고 한다면 요 연계점에서 요 부분에서 뭐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연계점에서 연결 상태를
연결 상태를 뭐 한다는 얘기예요? 감시하는 장치라든가 그 다음에 유효 또는 무효 전력 그리고 전압을 측정할 수 있는 측정 장치를 뭐 해야 된다? 설치해야 된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문제에 나올 수 있는 건 뭐예요? 요 분산형 전원의 용량이 250kVA 이상이 된다면 이러한 장치들 연결 상태 감시, 유효, 무효 전력 또는 전압을 측정할 수 있는 장치를 시설해야 된다.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저압계통 연계 시 직류 유출 방지 변압기의 시설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또 마찬가지로 그림을 그려본다면 여기에는 저압계통이에요. 저압. 네, 저압계통. 저압 뭐 한전계통이다 라고 보겠습니다. 여기에 분산형 전원을 이렇게 연결한다 이거. 예를 들어 얘가 태양광이다 라고 보겠습니다. 그럼 태양광은 실제 태양의 빛을 받아서 전기를 생산하는데 얘는 직류입니다. 직류. 그럼 이 직류를 뭘로? 인버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죠? 직류를 교류로 만드는 인버터를 통해서 이 교류 계통에 연계를 한다 이거죠. 그럼 여기는 교류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직류를 교류로 바꿨으니까 얘도 교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다시 내용 읽어보면 인버터를 이용하여 전력 판매 사업자의 저압 전력 계통에 연계하는 경우에 인버터로부터 직류가 계통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얘가 직류를 교류로 만들었지만 여기에는 일정 직류가 뭐 할 수 있어요? 포함될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직류가 이 계통으로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접속점과 요 인버터 사이 여기에 뭐를 설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상용 주파수 변압기를 설치해야 된다 이거예요. 상용 주파수 변압기를 시설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다만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런 얘기예요. 인버터의 직류 측 회로가 비접지인 경우, 그러니까 여기가 비접지인 경우, 비접지 또는 고주파 변압기를 사용한 경우, 그리고 인버터 교류 출력 측에 직류 검출기를 구비하고 여기에 인버터 출력 측, 여기가 인버터 입력이고 여기가 인버터 출력이잖아요. 인버터 출력 측에 직류 검출기, 직류를 검출하는 검출기를 구비하고 직류가 검출되면 교류 출력을 정지하는 요 기능을 갖고 있다면 얘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이거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저압계통에 그러니까 분산형 전원을 저압계통에 연계를 할 때 여기에 있는 직류가 저압계통으로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인버터 출력단에 상용 주파수 변압기를 설치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직류 측이 비접지 또는 고주파 변압기를 사용하고 인버터 출력 측에 직류 검출기가 설치되어 있고 직류가 검출이 되면 교류 출력을 정지하는 기능이 있다면 얘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다음에 단락전류 제한장치의 시설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락장치의 제한시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림을 그려보면 분산형 전원계통에 연계하는 경우 전력계통의 단락 용량이 다른 자의 차단기 차단 용량 또는 전선의 순시효용 전류 등을 상회하는 경우가 있을 때 분산형 전원 설치자가 전류 제한 리액터를 단락 전류 제한하는 장치를 시설해야 하며 이러한 장치로도 대응이 불가능한 때에는 다른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말이 어렵죠, 그죠? 근데 보겠습니다. 여기에 발전기가 있어요. 이렇게 여기는 어떤 설비가 있다라고 보죠. 설비. 그러면 얘는 여기에 차단기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차단기가 있어요. 그럼 이 차단기는 어떤 이 점에서 단락이 발생하면 동작을 하겠죠.
이 차단기는 여기에 단락이 발생하면 동작할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 이때 이 상태에서는 만약에 단락 용량이 200MVA 이렇게 볼게요. 예를 들어 단락 용량이. 그러면 이 차단기는 단락 용량 200MVA에 맞게끔 설치가 되어 있겠죠. 여기는 다른 설비예요. 다른 사람 설비. 그런데 여기에다가 분산형 전원을 이렇게 설치하잖아요. 분산형. 얘를 태양광을 설치했다. 예를 들어 많이. 그러면 여기에서 단락이 발생했을 때 얘가 없을 때보다 이 단락 용량이 커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 전원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단락 용량은 커진다고요. 그거 볼게요. 그럼 여기가 만약에 단락 사고가 일어났어요. 그럼 맨 처음에는 요 발전기에서만 단락 전류가 이렇게 흘렀단 말이에요. 그러겠죠? 근데 얘가 늘어나면 얘에 의한 단락 전류도 생길 거고 얘에 의한 단락 전류도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얘 1번, 2번, 3번이 모두 여기에 흐르겠죠. 그러면 이 차단기는 원래 갖고 있던 용량보다 더 큰 단락 전류가 들어오기 때문에 차단 능력이 없게 돼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렇다고 얘네들을 설치할 때마다 다른 애가 얘네들이 설치할 때마다 얘가 이 차단기를 더 큰 것으로 시설할 수가 없잖아요. 나머지 모든 거를. 그래서 어떻게 했냐라고 하는 것은 얘가 분산형 전원에서 어떤 일정 이상의 전류가 흐르지 않도록 뭐 한다는 얘기예요. 리밋 장치를 여기에다 설치해 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 얘기예요. 다시 읽어보면 전력계통의 단락 용량이 다른 자의 차단기의 차단 용량 또는 전선의 순시, 허용 등 상회하는 우려가 있을 때 그러니까 얘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단락 용량이 이 차단기의 용량보다 더 커지게 되면 그러니까 얘에 의해서 이 차단기 용량보다 더 큰 단락 용량이 발생한 거잖아요. 그랬을 때에는 이 분산형 전원에서 어떤 전류 제한 리액터 등 단락 전류를 제한하는 장치를 시설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어려운 얘기는 아니죠, 그렇죠? 그런 내용이다. 그러니까 즉 분산형 전원 설비를 설치할 때 전류 제한 리액터를 설치하여라라는 내용입니다. 다음에 개통연계 보호장치의 시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호장치를 볼게요. 보호장치. 개통연계하는 분산형 전원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이상, 고장 발생 시 자동적으로 분산형 전원을 전력계통으로부터 분리하기 위한 장치를 시설 또는 보호협조를 시설해야 된다. 여기에 개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분산형 전원이 있다라고 볼게요. 그랬을 때 여기에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여기를 차단하라. 개통과 분산형 전원을 분리하여라 이거예요. 그 문제가 뭐냐면 분산형 전원 설비의 이상 또는 고장. 얘가 이상이 있거나 고장이 발생하게 되면 여기를 분리하라 이런 얘기고요. 연계한 전력계통의 이상 또는 고장. 그러니까 원역 계통에서 어떤 이상이 있거나 고장이 있으면 얘를 분리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단독 운전 상태. 얘 혼자 운전하는 상태여야 한다면 여기를 분리하여라 이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 단순 병렬 운전 분선 부하형 전원 설비의 경우 여기서 단순 병렬 운전 분산형 전원 설비 말이 어렵네요, 그죠? 이게 뭐냐면 얘가 전기를 생산하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생산된 전력은 여기에 있는 부하에서 모두 소모해야 돼요. 모두 소모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태양광 발전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발전된 전력은 이 집에서만 다 쓰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생산된 잉여 전력이 이 계통으로 갈 수 없는 거예요. 다시 단순 병렬 운전 분산형 전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여기서 생산된 전력은 여기 자체 설비에서 다 소모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소모하고 잉여 전력은 이쪽으로 갈 수 없는 그러한 병렬 운전을 단순 병렬 운전 분산형 전원 설비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경우에
역전력 개전기를 설치한다. 여기에 뭘 설치한다고요? 역전력 개전기를 설치한다. 이건 뭐냐면 태양광이 얘가 낮에만 발전하고 저녁에 밤에는 발전 안 되잖아요. 그러면 개통으로부터 전력은 이렇게 들어올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얘가 발전이 안 될 때 전기 사용해야 되니까 전력은 이렇게 들어올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얘를 병행해서 쓰는 거죠. 그런데 얘가 전기를 생산해서 남아도 이쪽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전력이 이렇게, 즉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역전력 개전기를 쓴다 이거예요. 전류가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선로를 차단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 필요한 게 역전력 개전기죠. 그래서 역전력 개전기를 설치한다. 단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하여 동일 전기 사용 장소에 전기를 생산하는 합계 용량 50kV 이하의 소규모 분산형 전원으로서 얘의 용량이 50kW 이하의 소규모로서 단독 운전 방지 기능, 단독 운전 방지 기능을 가진 것을 단순 병렬 연기하는 경우에는 이것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여기서 단독 운전 방지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얘가 발전이 이 개통과 연계가 되어 있을 때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단독 운전 방지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얘 혼자는 발전이 안 된다고요. 무조건 개통이랑 연결되어 있을 때만 발전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단독 운전 방지 기능이에요. 개통에 연결 없이 발전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런 기능을 가진 것으로 단순 병렬 연기하는 경우, 여기에서만 소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역전력 개전기를 설치 생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에 특고압 송전 개통 연계 시 분산형 전원의 운전 제어 장치의 시설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여기가 개통이 특고압이고 특고압 개통이고 여기에 분산형 전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 운전 제어 장치의 시설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산형 전원 설비를 송전 사업자의 특고압 전력 개통에 연계한 경우 개통의 안정화, 조류 제어 등의 이유로 운전 제어가 필요할 때 운전 제어 장치를 시설하여라 이런 얘기네요. 운전 제어 장치를 뭐하라? 시설하여라 이거예요. 운전 제어 장치를 시설하여라. 다른 내용 없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연계용 변압기의 중성점 접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산형 전원 설비를 특고압 전력 개통에 연계하는 경우 연계용 변압기의 중성점 접지는 전력 개통에 연결되어 있는 다른 전기 설비의 정격을 초과하는 과전압을 유발하거나 또는 지락 고장 시 보호협조를 방해하지 않도록 시설해야 된다. 이거를 마찬가지로 그림으로 그려보면 여기에 전력 개통이 3상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둘, 셋. 그리고 여기에 분산형 전원이 있겠죠. 근데 얘는 인버터를 쓴다라고 했어요. 인버터. 그럼 얘는 3상이 이렇게 나오겠죠. 하나, 둘, 셋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얘는 여기에, 얘는 여기에, 얘는 여기에 이렇게 연결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를 중성점을 뭐 할 거예요? 접지를 하겠죠. 이렇게. 접지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접지로 인해서 즉 연계용 변압기 중성점 접지는 요 전력계통에 연결되어 있는 다른 설비의 정격을 초과하는 과전압을 만들지 말고 그 다음에 지락 고장 시 보호협조에 방해되지 않도록 접지 공사를 하여라 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접지 저항 값이
중성점 접지 저항 값이 너무 작아도 안 되고 너무 커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접지 방식이 뭐 소호 리액터도 있고 뭐 고저항 접지 방식도 있고 직접 접지도 있고 여러 가지 접지 방식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른 계통의 다른 설비들의 과전압이나 또는 지락 사고 시 어떤 보호 협조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이 중성점 접지를 하라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2절의 전기 저장 장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전기 저장 장치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축전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사항을 보시게 되면 설치 장소의 요구라고 되어 있네요. 이 전기 저장 장치의 시설은 기기 등 조작 또는 보수 점검할 수 있는 어떤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고 조명 설비를 시설해야 된다는 얘기죠. 즉 전기 저장 장치를 시설하는 장소는 공간을 확보하고 조명 설비를 시설하여라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어떤 폭발성 가스의 축적을 방지하기 위해서 폭발성 가스가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환기 시설을 갖추고 적정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침수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한다. 즉 이 전기 저장 장치의 설치 장소의 요구 사항으로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는 얘기죠. 공간을 확보하고 조명 설비를 해라. 환기 시설을 갖추고 온도와 습도를 유지해라. 그리고 침수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해라. 이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의 요구 사항이 있네요. 설비의 안전에 대한 요구. 충전 부분은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라 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뭐 고장이나 외부 환경에 인한 비상 상황 발생 또는 출력에 어떤 문제가 있을 경우, 결과적으로 뭐예요?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비상정지 스위치 등 안전하게 작동하기 위한 안전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모든 부품은 내열성, 열에 대해 견딜 수 있는 것을 확보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안전에 대한 요구사항은 세 가지가 있겠네요. 충전부를 노출하지 말아라. 그리고 두 번째,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자동 차단하는 장치를 하라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모든 부품은 내열성을 확보하라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옥내 전로의 대지 전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전기 저장 장치가 주택의 전기 저장 장치 같은 경우에 대지 전압을 600V까지 적용할 수 있다. 직류 600V까지 적용할 수 있다. 단 다음의 조건을 따랐을 때, 다음에 따라 시설한 경우에 대지 전압을 직류 600V까지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다음에 따라 시설하는 경우가 뭐가 있느냐라고 봤더니 지락이 생겼을 경우, 즉 고장이 발생했을 때 전로로부터 자동적으로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해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는 은폐 장소에 있을 때, 다시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는 은폐 장소에 있을 때는 합성수지 금속관 케이블 공사에 시설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직류 600V까지 적용할 수 있다. 또는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케이블 공사를 하고 방호 장치를 시설했을 때 직류 600V까지 적용할 수 있다 이런 거죠. 다시 지락이 생겼을 때 자동적으로 전류를 차단하는 장치가 있어야 되고요.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는 은폐 장소에서는 합성수지관, 금속관, 케이블 공사에 의해 시설을 해야 되고,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케이블 공사에 의해서 한 다음에 방호 장치를 하면 직류 600V까지 적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에 전기 저장 장치의 시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설 기준 이렇게 나와 있네요. 전기 배선 보면 전선은 2.5스퀘어 이상의 연동선을 써야 된다. 전기 저장 장치에 사용하는 배선은 2.5스퀘어 이상을 써야 되는구나 라는 거고, 단자와의 접속, 즉 전기적인 접속은 당연히 기계적으로 튼튼해야 되고 전기적으로 잘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런 내용들이 있겠다. 단자와의 접속에는 기계적 전기적 안정성을 확보하라 라고 되어 있고요. 너트나 나사는 풀리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이 있어야 되는 거고, 접점의 압력은 사용기간 동안 유지해야 된다라는 거고, 단자는 금속 표면과 안전하게 체결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단자의 접속은 전기적 기계적으로 안정성을 결국엔 확보하여라 이런 얘기죠. 세 번째, 지지물의 시설, 즉 전기 저장 장치를 지지하는 어떤 구조물, 전기 저장 즉 축전지를 올려놓을 수 있는 어떤 그 지지물은 부식되지 말아야 되고, 그 다음에
진동 충격에 대해서 안전한 구조여야 된다. 어려운 얘기 아니죠, 그죠? 부식되지 말고 구조적으로 튼튼해라 이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제어 및 보호 장치. 얘는 전기 저장 기구는 뭐라고 본다고 했죠, 여러분들? 축전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전기 저장 장치 배터리의 충전 상태에 따라 제조자가 제시한 전격으로 충전하라 이거예요. 여기 가, 나 같은 경우에는 충전에 관한 거고요. 다, 라 같은 경우는 방전에 대한 거예요. 즉, 가는 제조자가 제시한 전격으로 충전하는, 즉 전격 전압, 전격 전류로 뭐 하는 얘기예요? 충전하는 얘기예요. 이때 충전 상태 또는 배터리의 상태를 시각화하도록 보여줘라. 얼마만큼 충전이 되는지, 몇 퍼센트가 충전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시각화해서 보여줘라 이거예요. 다는 방전할 때는 제조자가 제시한 전격으로 방전해라. 그러니까 제조자가 제시한 전격 전압, 전격 전류로 방전을 하고 또 방전 상태는 또 시각화해서 보여줘라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충전과 방전에 대해서. 다음에 제어 및 보호 장치에서 보면 이 전기 저장 장치가 비상용 예비 전원용으로 겸하는 경우 이 축전지가 비상용으로도 쓰는 거예요. 비상용으로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 태양광 발전에서 생산된 전력을 배터리를 통해 저장을 하는데 이 배터리를 상용도 쓰고 비상용으로도 쓴다 이거예요.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용 전원이 정전되었을 때 비상용 부하에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된다. 옳은 내용이 되겠다. 그렇죠? 그리고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전원 유지 시간 동안 비상용 부하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충분한 충전 용량을 갖고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1번과 2번에 대한 내용은 정전 시 비상용 부하에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그리고 그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충분한 충전 용량을 갖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항에서 보시게 되면 이 전기 저장 장치의 개폐 상태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개폐기를 시설해라. 즉 저장 장치 개폐기를 시설하라 라는 내용이 됩니다. 다항 같은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자동적으로 전류로부터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해야 한다. 즉 어떠한 고장이 이상이 발생했을 때 전류로부터 자동적으로 차단하는 장치를 해라. 근데 그 이상 즉 잘못된 경우는 뭐가 있느냐 이런 얘기죠. 과전압 또는 과전류가 발생했거나 또는 제어장치 이상이 발생했거나 또는 2차 전지의 모듈 내부의 온도가 급격히 즉 축전지의 내부 온도가 급격히 상승하는 경우 전류로부터 자동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해야 한다 이거죠. 과전압, 과전류, 제어장치 이상 2차 전지 내부 온도 상승한 경우에 전류로부터 자동 차단하여라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직류 전로에 과전류 차단기 설치하는 경우입니다. 직류 전로에 과전류 차단기 직류 단락 전류를 차단하는 능력을 가져야 되고 직류용이라고 표시하라 이거네요. 그 다음에 지락이 생겼을 때 마찬가지로 전로로부터 차단해야 되겠죠. 발전소 또는 변전소에 전기 저장 장치를 시설하는 경우, 발전소나 변전소 같은 게 축전지를 시설하는 경우에 전로가 차단됐을 때 경보 장치를 해라. 그러니까 발전소나 변전소 같은 경우에는 아주 중요한 설비들이기 때문에 얘가 전로로부터 차단되었을 때 사람에게 또는 감시자에게 알릴 수 있는 그러한 경보 장치를 하여라 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계측 장치 있네요. 이 축전지로부터 뭐를 측정해야 된다, 계측해야 된다라는 거죠. 보면 축전지 단자의 전압 전류, 전력 및 충전 방전 상태를 계측을 하고 주요 변압기 같은 경우에 전압 전류 및 전력을 뭐하는 얘기예요? 계측하라. 그러니까 계측 장치에는 뭐가 있느냐? 축전지 같은 경우에는 출력 단자의 전압 전류, 전력, 충방전 상태. 주요 변압기 같은 경우에는 전압 전류, 전력을 측정하는 계측 장치를 구비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